안녕하세요. 코드정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책을 잘 읽지 못합니다. 독서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이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클럽장으로 읽는 독서 모임을 마친 후에 모임 멤버들에게 공유한 독서의 기술, 그 자료를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코드정의 경우에는요, 독서하면서 책에서 벗어나기보다는 가급적 그 책에 계속 머무릅니다. 이해와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요. 다른 텍스트와의 연결은 독서의 본질로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쓰고 편집하고 만드는 사람으로서요. 사람들의 독서를 관찰하고 목격하고 또 이런저런 독서 모임에 참여한 결과 사람들은 생각보다 책을 잘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아마 80% 확률로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긴 인생 관점에서는요, 사소한 문제지요. 향상심을 가지시면 무엇이든 개선됩니다. 오늘 독서의 기술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많이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어째서 책을 잘 읽지 못할까요? 독서의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없고 독서가 갖는 의미를 성찰할 기회도 부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논리적으로 독서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독서하기 때문이고요. 누군가는 글말의 세계에서 경청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또 누군가는 본인의 지식을 너무 지키려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자와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독서하는 시간은요, 독자가 지배하고 주도하면 대체로 망합니다. 독서는 독자가 아니라 저자가 주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인데요. 비판적으로 독서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주도하는 독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요, 비판적 독서라는 게 얼핏 좋은 독서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조언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독서의 시간과 자기 사유의 시간이 겹쳐지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착각인데요. 독서의 시간은 저자가 말하는 메시지를 경청하는 시간이에요. 반면 자기 사유의 시간은 독자 본인의 지식을 이용해서 그 저자의 생각을 곱씹어보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동시에 놓으니까 비판이 독서를 압도해버리고 맙니다. 책을 읽을 때 그건 독서의 시간이죠. 책을 덮고 커피를 마시면서 메모하시면서 출퇴근 시간에 혹은 잠자기 전에 그 책의 내용을 생각한다면 그건 비판의 시간입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시간을 겹쳐 놓으면 책의 저자는 부당하게 난장이가 되고 말아요. 반면 독자는 아주 폭주하는 거인이 되고 마는데 제대로 된 독서가 될 리 없겠죠. 이제부터 코디정이 권장하는 독서의 기술 설명합니다. 참고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독서의 기술, 책을 잘 읽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독서는 경청입니다. 내 관점으로 검열하고 평가하는 건 독서가 아니지요. 평가를 유보하고 저자의 생각을 바르게 이해해 봅시다. 그런데 바르게 이해하려고 보면은요,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사는 게 바쁘고 집중할 형편이 안 되는 걸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관점으로 읽는 건 너무 시간이 걸리고 자기의 관점으로 책을 읽게 되죠. 그러면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생 길잖아요. 지금 책을 다 읽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부담되면 다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러나 10분을 읽더라도 10분 동안 경청합시다. 물론 쉬운 일 아니죠. 가만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경청은 노동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그런 노동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동과 달리 누가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독서는 경청입니다. 두 번째, 경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경청하려고 해도 경청하시지 못할 겁니다. 한 번도 운전하지 못한 사람이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글을 써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글을 잘 쓸 리 없고요. 여러분이 경청하지 못하는 까닭은 경청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숙독과 다독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청 독서의 횟수입니다. 한두 권이라도 경청 독서를 하면 습관이 생깁니다. 습관이 생겨야 경청할 수 있어요. 글말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으니까 지식이 잘 전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독서의 기술 세 번째, 저자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시려거든요. 본인의 기존 지식을 의심하십시오. 현재 내 지식에 밑줄 긋기 위해 자신의 똑똑함 혹은 자기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 독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 나은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독서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독서를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를 의심하지 맙시다. 그러면 자꾸 내 기존 지식이 나타나서는 저자를 꾸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지식이 잘 전해지지 않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자극을 받고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서라면요. 독서하면서 내 머릿속 대전제를 관철하기보다는요. 저자의 대전제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저자 비판은요. 책을 다 읽고 저자의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해도 됩니다. 1년 후에 해도 되겠죠. 독서의 기술 네 번째, 모든 단어를 읽으십시오. 지식은 단어에 보관됩니다. 단어 중심 독서, 단어 중심 독서를 하십시오. 모든 단어를 다 읽어야 합니다. 한 음절, 한 음절씩 읽으라는 건 아니고요. 단어 단위로 단어를 모두 읽으라는 겁니다. 문장 중심으로 읽으면서 핵심 단어를 띄엄띄엄 발견하는 식으로는 읽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빠르게 읽을 수는 있어도요. 제대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자는요. 단어를 선택하고 선택한 단어를 연결하면서 책을 씁니다. 독서도 마찬가지 순서로 단어, 그리고 단어들의 연결, 이런 순서로 책을 읽어야 순조롭습니다. 모든 단어를 다 읽으라고? 다 읽어야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저자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가장 확실한 독서의 기술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습관이 되면 속도가 붙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사회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서들 있잖아요. 공문이니 이메일, 보고서, 제안서, 계약서, 그런 것들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정확하게 읽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시면서 문해력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대체로 문장 속에 멀쩡히 있는 단어를 놓쳐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독서의 기술 다섯 번째, 단어의 의미를 일치시키십시오. 저자의 단어와 독자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아이고 기묘하게도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논리적인 현상인데요. 의사소통에서 단어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단어여도 사람들 사이에서 단어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자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와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과연 같을까요? 한 개의 단어라도 사전을 찾아보면요, 여러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저자의 단어 의미와 독자의 단어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식은 단어에 보관되잖아요. 저자와 독자가 다른 의미로 단어를 이해하면 당연히 독자는 저자의 생각을 오해하게 됩니다. 논리학적으로 보자면요, 모든 단어는 의미의 크기, 의미의 선명함, 의미의 소속을 갖습니다. 이 개념의 3요소가 과연 저자와 나 사이에서 같은지 점검하십시오. 다른 것 같다면 책에 표시하고 메모하십시오. 저자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면서 또는 번역자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면서 단어를 언제나 정확히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이지 극소수의 작가를 제외하고는요, 숨 쉬듯이 글을 쓰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단어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아주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책을 읽는 독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단어의 의미를 일치시키면서 독서를 하다 보면은요, 저자의 오류, 이게 생각의 오류라기보다는 단어 선택의 오류인데요. 그런 것도 메모에 둘 수 있고요. 자, 머릿속에 있는 단어의 의미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지 않는다면 독서만으로 어휘력 향상 잘 안 될 거예요. 여섯 번째, 접속사와 조사까지 살펴보십시오. 저자의 핵심 주장이거나 아니면 납득할 수 없는 문장이 나오면 판단을 유보하시고요. 먼저 문장의 모든 요소를 따져보십시오. 모든 문장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자의 핵심 주장이라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함부로 지레짐작하지 마시고요. 앞뒤 접속사와 조사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맥이라는 게 제대로 나타납니다. 판단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분석을 하십시오.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독서의 기술 일곱 번째, 메타 정보를 읽으십시오. 책에 정보를 주는 데이터를 어째서
안 읽습니까? 저자의 양력, 책의 출간 시기, 책의 제목, 목차, 장의 제목, 저자와 편집자의 기록 같은 것은 책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메타 정보는 책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글은 말과 달리 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책이고요. 메타 정보는 일종의 레시피, 독서의 레시피 같은 거고요.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서 일련의 정보를 알차게 우리 인간들에게 제공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메타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 자체의 내용은 아니지만 데이터의 성격과 종류와 특징을 알맞게 안내해주고 짧고 강력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겠지요. 우리 인간이 책을 통해 지식을 얻을 때도 그래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메타 정보를 관심 있게 읽으시면요, 책이 친숙해집니다. 그러면 독서가 더 재밌어지고요. 마지막으로 독서의 기술 8번째, 한 번 더 읽으십시오. 1회독에서 얻는 건 적습니다. 천재가 아닌 한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독서 전문가들은 별도의 노트로 메모하라고 권장하지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 더 읽는 겁니다. 2회독에서는 더 많은 걸 얻습니다. 3회독은 여러분을 성장시켜 줄 것이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한 번 더 읽으십시오. 그런 식으로 책을 5권만 읽으셔도 여러분의 독서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뭔가를 표시하고 메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책에 남긴 표시와 메모는 대체로 오류겠죠. 하지만 오류가 나타나야 다음번 독서에서 그 오류를 정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럽게 읽으시면 나중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독서의 기술 8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성급히 평가하지 말고 우선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그게 독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복습해 볼까요? 독서의 기술 첫 번째, 독서는 경청입니다. 내 의견의 간섭을 좀 참으시고요. 저자의 생각을 더 들어봅시다. 독서의 기술 두 번째, 경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보는 경청 독서의 횟수를 한번 늘려봅시다. 세 번째, 독서하는 동안에는 저자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고 비판하려거든 독서가 끝난 다음에 하세요. 독서의 기술 네 번째, 모든 단어를 다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단어를 놓치시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의 의미를 일치시키십시오. 저자의 단어 의미와 독자의 단어 의미가 같아야 독서가 성공하겠지요. 여섯 번째, 접속사와 조사까지 살펴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이라면 아주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독서의 기술 일곱 번째, 메타 정보를 읽으십시오. 책이게 하는 요소들을 어째서 읽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한 번 더 읽으십시오. 2번, 3번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